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에 이런 양다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영리하고 대담한 한 나라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인도 분위기 정말 살벌했습니다. 러시아산 기름을 싼 값에 대량으로 사다 쓴다고 트럼프 행정부와 대치켜서 관세 50%라는 무시무시한 보복을 당했거든요. 미국이 너네 계속 러시아랑 놀면 우리랑은 끝이야 라고 대놓고 경고를 날린 셈이죠. 인도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현재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 극적인 무역 합의를 이뤄내며 관세 폭탄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모디 총리가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우리는 이제 특별 전략적 동반자다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이건 사실상 서방의 첨단 기술과 안보 체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다는 선언이나 다름없거든요.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인도가 미국과 이스라엘 손을 잡았다고 해서 그럼 이란이나 러시아를 완전히 버렸느냐?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는 미국산 기름을 더 사기로 했지만 뒤로는 여전히 이란의 차바하르 항구를 지키며 중동과 중앙아시아로 가는 자신들만의 통로를 닫고 있어요. 미국한테 매를 맞으면서도 끈에 자기 실리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 삼아 이스라엘의 핵심 기술까지 통째로 넘겨받기로 한 인도의 이 미친 외교력. 대체 인도는 어떻게 전 세계 강대국들을 자기 손바닥 위에서 굴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영리한 줄타기가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까요? 오늘 인도의 위험하고도 영리한 이중생활 그 내막을 파헤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인도가 이스라엘과 맺은 이 끈끈한 약속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실익이 숨겨져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기술과 안보의 결합입니다. 이번에 모디 총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사인하고 온 협정만 무려 16개입니다. 여러분, 국가 간에 16개나 되는 협정을 한꺼번에 맺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 내용들을 뜯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인공지능부터 농업, 수자원 관리, 에너지까지 핵심 기술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사실 인도가 왜 하필 이스라엘일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세요. 나라 전체가 거대한 스타트업이라고 불릴 만큼 혁신 기술의 끝판왕입니다. 특히 인도가 가장 목말라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물과 국방입니다. 인도는 인구는 엄청나게 많은데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스라엘은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고 방울방울 물을 아껴서 농사를 짓는 점적 관수 기술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이 기술이 인도 농업에 입혀지면 인도 경제의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국방은 또 어떻습니까? 인도는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을 인도 땅으로 직접 가져오려고 합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나 드론 같은 하이테크 무기들을 같이 만들기로 한 거죠. 여러분, 이건 미국도 함부로 안 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해줍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인도는 놓칠 수 없는 거대한 시장이자 든든한 우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란을 견제해야 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난 전략적 승리인 셈이죠. 인도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미적하는 모습은 전 세계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이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인도를 선택했고 이스라엘을 통해 인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결국 인도는 이스라엘의 머리를 빌려 자국의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서로의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긁어주고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무서운 점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렇게 찰떡궁합을 과시하면서도 인도는 반대편에 있는 이란과의 끈도 절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끈을 더 단단하게 쥐고 있죠. 도대체 인도는 이 상극인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도가 이스라엘과 저렇게 뜨겁게 손을 잡았으면 이란은 이제 찬밥 신세가 되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도는 오히려 이란이라는 카드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꽉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인도가 더 큰 경제대국이 되려면 위쪽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누가 있나요? 인도의 영원한 숙적 파키스탄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물건이 자기네 땅을 지나가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죠. 이때 인도가 찾아낸 완벽한 우회로가 바로 이란의 차바하르 항구입니다. 인도는 이 차바하르 항구에 그야말로 진심입니다.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철도를 깔고 있어요. 여기가 뚫려야 파키스탄을 거치지 않고 아프가니스탄과 러시아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걸 바로 국제남북 운송해랑이라고 부릅니다. 인도는 자신들만의 물류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란의 차바하르 항구에서 고작 170km 떨어진 곳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입니다. 그런데 이 과다르 항구는 누가 지었을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과다르를 통해 석유를 가져오려 하고 인도는 차바하르를 통해 중앙아시아로 나가려 합니다. 인도와 중국이 각자의 파트너를 데리고 거대한 물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죠. 인도가 이란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란을 놓치는 순간 인도는 중국의 포위망에 갇혀버리게 되니까요.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 죽이듯이 싸우는 앙숙인데 인도가 양쪽이랑 다 친하게 지내면 둘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실제로 이란 입장에서는 인도가 이스라엘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가 됐다는 소식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하지만 이란도 인도를 함부로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인도는 자신들의 기름과 가스를 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거대 고객이고 미국의 제재 속에서 자신들을 국제사회와 연결해줄 수 있는 소중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도는 너희 둘이 싸우든 말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라는 태도로 두 나라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도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첨단 기술과 무기를 얻고 이란을 통해서는 지정학적 통로와 에너지를 확보하는 거죠. 서방의 기술과 동방의 자원을 동시에 흡수하며 자신들의 몸집을 키우는 이 영리한 전략. 이것이 바로 인도가 전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기저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인도를 보며 가장 속이 타는 나라는 누굴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왜 인도에게 꼼짝 못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다음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인도를 바라보는 미국의 복잡한 속마음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미국이 인도한테 화가 많이 나야 정상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고 러시아를 압박할 때 인도는 뒤에서 그 나라들과 거래를 해왔으니까요. 작년 하반기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산 제품의 관세를 50%까지 때리면서 아주 끝을 볼 것처럼 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인도를 껴안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 인도한테 약한 걸까요? 정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에게는 인도가 중국을 막아내 유일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데 그 거대한 공장들을 옮길 곳이 인도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애플이나 삼성 같은 기업들이 인도에 공장을 짓고 공을 들이는 이유도 결국 미국의 이런 전략과 맞물려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인도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절대 헤어질 수 없는 파트너인 셈입니다. 인도가 러시아 기름을 사든 이란 항구를 뚫든 일단 중국이라는 더 큰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덩치가 꼭 필요하거든요. 인도는 바로 이 미국의 절박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매를 맞으면서도 끝내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더 당당하게 요구할 걸 요구하는 겁니다. 인도는 자신들을 단순히 미국의 조력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외교 원칙은 하나입니다. 인도의 국익이 곧 정의다라는 거죠. 이걸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부르는데 내 이익에 따라 이쪽 저쪽 다 손잡겠다는 뜻입니다. 인도는 지금 미국 주도의 질서에 편입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되어 전 세계 강대국들을 자기들 주변으로 모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인도는 더 이상 어느 진영에 설지 고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이스라엘, 이란, 심지어 러시아까지 인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서로 다른 선물을 들고 줄을 서게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인도의 이런 행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호를 줍니다.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은 확실히 인도로 이동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학적 갈등은 오히려 인도의 몸값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인도가 이스라엘의 기술을 흡수하고 이란을 통해 물류망을 장악할수록 인도의 경제적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물론 이런 위험한 줄타기가 언제까지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가장 영리하게 국익을 챙기는 나라는 인도라는 사실입니다. 인도가 만들어가는 이 새로운 판 위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그리고 인도는 정말로 중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인도의 이런 양다리 외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도가 결국은 미국 편에 설까요? 아니면 끝까지 독자 노선을 걸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